있는 미국 뭐 수녀원인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5.16 아니 그 저 12.12 때 그 최규하 대통령은 뭐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그 윤부선 대통령은 어쨌든 국군 청시당 국군부였는데 이 양반은 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심파인 장현 씨가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는 국하고 형수장이 뭐 명무상이 대통령이니까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은근히 무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개입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사 쿠데타에 동원된 군대가 전부 미군의 통제하에 있던 군부대들인데 우리 그 5.17랑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과 한미연합사 그때 한미연합사가 아니고 그 미군 밑에 우리나라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자보다 군법에 잡아가지고 전부 장군들 사형시킬 수 있었거든요. 총살시킬 수 있었는데 무기 난 거죠. 그냥 너네들끼리 싸우는데 그 안에 뭐 민주정부라고 난리 치는 애들보다 군사정권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더 통제하기 쉬울지도 몰라. 한번 지켜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5.16이 성공하게 된, 쿠데타가 성공하게 된 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회혼란과 정부의 무능 탓만은 아니고 군인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권력력. 군부 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군부 내에도 뭐 일본군 계통, 뭐 어디 계통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굉장히 갈등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출돼가지고 결국 쿠데타로 이어졌다. 이때 이제 비상경 헌법 국회를 해산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헌법이 중단됐다. 헌정 중단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공포를 했는데 6월 3일 날, 5월 16일 날 형명이 있고 6월 3일까지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죠. 헌법 정지되어 버렸고 박정희의 말이 법이죠. 근데 이제 물론 박정희 말이 법이긴 한데 그걸 명문화 시켜놓은 게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이 법은 법이라고 돼 있죠. 근데 법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한다. 민주공화국으로 어쩌고저쩌고 재건한다. 뭐 부표와 부정. 우리 그 혁명공약이라고 있는데 그거 나이 드신 분들 그때 다 외운 기억나시죠? 그거 안 외우면 밥을 안 줘요. 학교에서. 다 외워야지 밥을 줘 보이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여기 이제 그 국가재건회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최고 통칭, 이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전부 망언한 최고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혁명과의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 한다. 기본권이 뭐냐면요. 나중에 또 강의 나올 거예요. 헌법, 근대 헌법은 권력구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라는 게 뭐냐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 국민으로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국가는 국민에 봉사하는 거다. 근데 국가한테 권력을 주는 이게 항상 남용하기 때문에 이걸 세계로 쪼개는 게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을 하고 그것만큼은 안 돼요. 권력 분립, 국가라는 것은 역시 한 통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을 분란시켜 놔도 국민들을 탄압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서 결국 법률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 못하도록 헌법이 직접 기본권을 보장, 이건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를 헌법에다가 이거 보장해줬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의 기본권 조항인데, 우리가 헌재에서 항상 위헌결정 만드는 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죠. 법률은 국회에서 암만 뭐 3분의 2가 뭐 만장일치로 통과해도 헌법 위반하면 그 법률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헌법은 하늘에서 받은 우리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고 그 헌법은 그 국가를 만든, 국가란, 대한민국의 국가를 만든 주체들이 우리한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상조치법, 군인들 몇 명 모여서 만든 비상조치법에서 이 기본권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뭐 군인 쉽게 말하면 현역 또는 예비역 뭐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죠. 군발이 중에서 선출한다. 최고위원을. 그 다음에 또 더 웃기는 게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은 그때 장소영 씨고 허수아비, 부의장이 이제 박정희인데 만약에 두 사람 다 유고했을 때는 최연소샤인 최고위원. 그러니까 제일 새파란 애를 갖다가 해놨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박정희 말을 제일 잘 뜨는 애가 뭐 차지철이나 이런 새파란 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국가재건 최고의 상임위원회를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국회 권한은 국가재건 최고위원회하고
또 대통령이 거리되면은 이제 부의장 내각 수반 순위로 권한도. 근데 이 대통령은 누구에서 말한 건데 뭐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권한은 국가재건 최고의 통제 하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최고회의는 국회 권한도 대신하고 행정권을 집행하는 국무원보다도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법에 관한 것은 국가적 일을 지시 통제한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국가재건 최고가 명령.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군사 쿠데타로 벌어지는 그 직후에 나타나는 이 국가 통치의 하나의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그 후대도 계속 그래왔어요. 전두환에도 이거 똑같은 식으로 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잠시 또 방치해가지고 군인들이 혹시 또 나온다면은 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수아르트도 그랬고,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헌정 파괴의 가장 모범 답안인 거죠. 국가적인 최고의 누가 만들겠어요? 그래서 김종필 씨라고 그 뒤에까지 한때 계속 이름을 날리는 그 양반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만든 거죠. 여러분들요, 혹시 자녀분들이 머리 나쁘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머리 좋은 것보다는 사람이 좋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머리 나쁘더라도 사람이 올바르게 크면은 뭐 절대 남한테 양쪽 국가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요. 근데 좋은 머리 가지고 나쁜 일 해가면 이렇게 참 세계에서 참 그 모범적인 헌정 파괴 체제나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원래 군인들이 뭐 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국가를 통치하니까 난리가 나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치명적인 게 있어요. 이게 공산당 출신이는 것하고 옛날에 한때 공산주의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본군 출신이라고. 근데 공산당 가리기 위해서 이제 반공을 전면에 내세운 거죠. 그때는 이미 김일성하고 맞설 정도로 우리가 벌써 돼 있으니까 또 그때는 공산주의 그리고 박정희도 옛날에 한번 배신했기 때문에 공산당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당연히 반공이 가는 건데 문제는 친일 그거는 사실은 이 양반은 친일 쪽이 훨씬 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평범공항에서 반공을 한다고 독립유가자 포상하고 또 일본 의용 법률 1960년대 초까지 우리가 법을 못 만들어 가지고요 전부 일본법을 갖다 그대로 썼어요. 번역도 안 하고 일본말로 된 번역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가 그때 그 최고의 의장을 하면서 내가 친일파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된 법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우리말로 된 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쿠데타를 하면 항상 마음이 급하죠. 국민들한테 빨리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쿠데타 하니까 좋아졌네. 또 좋아진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뭐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게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정말 배 아프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프고 못 참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배고픈 사람도 많죠. 근데 옛날에 이 당시에는 더 배고팠죠. 근데 그래서 이 양반이 조기에 실적을 내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불균형 성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델론만 데리고 가자. 자식을 낳으면은 사실은 장애야 뭐 또 덜 똑똑한 애부터 챙기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 기업들이 있다. 대기업들만 데리고 가고 중소기업들은 다 망해라. 너희 필요 없다. 또 공업, 제조업 이거 갖고 농업 필요 없다. 도시, 농촌 필요 없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시발은 여기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민정이 전에 그 대통령 여러 가지 그 추태를 부렸는데 중앙정부를 창설해가지고 정보정치를 시작한 거든지 또 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막대한 정책을 풀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4대 의혹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증권 투자해보신 분 있는데 이 중앙정보부에서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얘들이 작전한 거예요. 서민들도 싸그리 그걸 간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일본에서 사수집에다가 막 몇개 붙여가지고 파는 거 심지어는 금지된 도박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영을 한 거
워커힐 여기 있잖아요. 광주에는. 그 워커힐을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또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4대 곡이라는데, 이런 걸 통해서 공화당 창단이라고 만든 거예요. 정치자금, 부정한 돈. 자유당도 물론 있었지만은, 저때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방법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진 그런 치졸한 걸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좀 10분 돼야 되거든요. 아까 앞에 시간 많이 빼먹었어요. 제가 40분 동안에 80년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국가적인 최고위에서 포고령 15건, 최고령 42건, 이건 뭐 되는 건데, 법률을 987건을 만들었어요. 아까 말한 일본법 전부 번역해갖고 우리말로 바꾼 그런 위대한 작업을 한 거죠. 그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법제처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됐어요. 박정희한테 이걸로 아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령도 무려 1741건을 했다. 그러니까 법 많이 만드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만들어진 법 잘 지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국민들한테 시민단체들이 특히 가서 국회의원 일 하나하나 보는데, 저 아저씨가 법을 몇 개 만드나 이거 갖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막 법 만드느라고 나할 애들인데, 사실 법은 좀 새로운 거 만들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보면 기상천외 것들이 하도 많은데,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헌법 만드는데, 한국헌법이 이거 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헌법학자들, 어용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헌법의 뭐 외양은 갖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이 분쟁을 3년 동안 하면서 나라가 꼬리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주는 더 나빠졌어요. 4.19 혁명 언제 했냐? 우리 역사로부터 아무 교훈을 못 받은 거죠. 근데 그게 다시 또 10월 유신 이후에 또 5.17, 12.12 쿠데타 이후에 또 재현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그런 일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요, 군인들하고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군인들 싸움 정치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역사상 제일로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닦아내던 YS가 한 거예요. YS가 장면 보상보다 최규하 대통령보다 뛰어난 거 뭐냐면은, 쿠데타 하려면 나 죽여라. 나를 죽이고 해라. 그거는 각오로 했기 때문에 하나회가 해체된 것이고, 하나회 해체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다시는 쿠데타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다시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우리가 급한 건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금 국회의원들의 행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직접 민주정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제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군인들보다 더 미워하는 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뽑아놓고 미워하면 안 되죠. 잘 뽑아야죠. 잘 뽑아서 해야 되는데, 뽑았으면 믿고 또 지지도 해줘야죠.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건망증이 심한 양반들이 또 지역색에 털어잡힌 사람들, 또 색깔론에 털어잡힌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정신 돌아가지고 하니까는 국회의원들이 조명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적폐청산을 법률도 지금 속도가 안 난다고 지금 우리 시민한테 난리죠. 당장은 좀 개헌은요, 법률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다음에 국회의원 다시 싹 뽑아가지고 잘 고칠 수 있는데, 헌법을 고쳐놓으면 또 언제 고치겠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별로 믿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관심 없는 사이에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을 고치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그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전체 회의에 가야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촛불 세력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북구에 이 강좌에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1초도 안 조시고 제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입니다. 11번 동안 이제 들어야 될 강의가 너무 짧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미래가 뭐고, 우리 자손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 새로운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희
연장된 시간도 다 썼고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저게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예, 저는 국민참여기업 신생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지나고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정찬 선생님이 사실 이 개헌의 야사를 완전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개헌사 전문 강사님인데 워낙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오늘 충분하게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죠. 연장전에 어떻게 제 연장전 한번 드릴까요? 네. 정말 애써주신 우리 조정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40분 강의, 30분 토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경과했습니다만 그 약간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바로 30분 토론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오늘 이제 충분하게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보시고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헌과 또 헌법에 대한 상식을 기초로 해서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토론의 주제는 우리 조 교수님의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개헌과 헌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바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어가는 생각, 그러니까 헌법과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되, 우선 오늘 이제 테이블별로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혹시 조금 숫자가 적은 데는 우리 진행 요원들께서 이렇게 조금 더 5명, 6명 정도로 해서 이 통합을 해주시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자를 한 사람 선정해 주시고, 토론의 결과를 이렇게 좀 이 메모지에, 오늘 메모지 좀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의 결과를 적어서